가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신 학부모님도 계셨고 날씨 탓도 조금 있고, 근데 다행히 또 시작하기 직전에 비가 그쳐줘서 이런 자리를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시는 이런 자리를 좀 더 빛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정말 자제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학원에 얼굴이시죠? 저희 이봉수 원장님의 인사 말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보고 저기 학원 청소하는 아저씨냐고 물어보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수업을 워낙 우리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제가 평소에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서포트해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굳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조금 먼 길이잖아요. 저희 학원하고 떨어져 있는 좀 먼 길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입 입시가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네. 또 여기 대부분 중학교 3학년 예비 학생들 부모님이시죠? 예, 거의 대부분 물론 1학년 학부모님들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아직 뭐 대학 가기 한참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이 오신 김에 당연한 건데 대입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사실은 외부에서 일반적인 학원들은 외부에서 뭐 이렇게 연사들 강사들 불러서 많이 강의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외부 강사를 초빙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경력이 좋고 능력이 좋은 분들이 저희 학원에 계시거든요.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중등부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 강사를 쓰면 수업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 얘기만 하고 그게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과 수업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대입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렇지 않고 내부에 계신 분들이 다 대입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수업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시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도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알겠어. 그렇게 변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당신네 학원에서 아직 먼 것 같지만 뭐 1년 후에 또 어떤 학생은 2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텐데 과연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어떻게 다른 학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당신들이 수업을 해줄 수 있어? 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직 1년, 2년 후에 얘기긴 하지만 물론 그때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두 가지 부분, 단순 정보도 좋지만 학산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수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꼭 알고 가셔야 좀 그래도 우리 학원이 학산학원에 우리 아이들이 학산학원에 다니는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수학 100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머님들이 학산학원 보낸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꼭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어떤 설명은 중등부 선생님 쪽이 아니라 고등부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애들 대입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어리지만 조금 진지한 내용들도 많을 거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훨씬 더 재밌고 쉽게 설명해서 풀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예, 오늘은 처음 듣는 거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 이따 또 자랑도 하겠지만 자랑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수시가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수능 부분이 지금 점수가 발표됐죠? 그러면서 최저가 있죠. 거의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꽤 좋은 결과들이 서울대, 연고대, 의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오늘 설명회 전에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간접적인 자랑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인사를 드릴까요? 예. 제가 오늘 선생님들 다시 전체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학과 선생님들 먼저 보세요. 저희 성남장님 성남장님 들어오세요. 네? 그러세요? 조용 PD예요? 마지막에 오죠. 항상 스타는 마지막에 들어온다. 조용 PD 얘기하니까 나이가 나오네요.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이 인원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성함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본인이 알아서 소개 좀 하십시오. 예.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학과 이유연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데뷔해 주실 분들이니까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대현 선생님, 김덕성 선생님, 그 다음에 송찬현 선생님, 장욱진 선생님, 유익현 선생님, 신지원 선생님, 김민지 선생님, 신지호 선생님, 하수민 선생님. 뭐 노래 안 하실 거면 나가시고 다 영어과 선생님 들어오시나요? 영어과 국어 선생님 같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영어과. 맞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네. 이거 외우기 힘들겠는데요. 영어과하고 국어과 저희 영어과 선생님, 일단 조민규 선생님, 그다음에 최창영 선생님, 최용석 선생님, 김철정 선생님, 김한별 선생님, 장원준 선생님, 전지혜 선생님, 최영진 선생님, 길민주 선생님, 두 분은 국어 선생님이세요. 끝에는 끝에 두 분은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상단장 아시죠? 왜요? 뭐 노래 싫어하고 하시거든요. 애들 잘 가르쳐 주세요. 저희 선생님들 처음에 우리 이현 선생님이 좀 예. 이현 선생님이 중등부 일반적인 내용 좀 먼저 좀 해주실까 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오늘 여기 급하게 와가지고 여기를 시간을 빌린 거라서요. 이 마이크가 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 2학년 아이, 3학년이 올라가는 거죠. 3학년 아이들부터 입시제도가 전적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너무 얼토당토 않게 바뀐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카이반 어머님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모셔놓고 저희가 이렇게 바뀌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긴 했으나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라고 먼저 전제조건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부나 입시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김대한 선생님께서 대신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냐 하면 저 너무 잘 아시죠? 저 유명하잖아요. 악명 높기로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아이들 학원에 가다 놓고 집에 안 보내고 저 청량이랑 연성에서 엄청 유명한데 알고 계시죠? 아이들을 정말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진짜 제목을 만들어서 고등부에 올려보내려고 엉덩이 힘을 길러줘야지만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힘이 날 수 있게끔 하게끔 자리를 잡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부 입시 설명에 굳이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서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등부 입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막 한참 부흥했던 특목 들으셨죠? 특목고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빗발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지금 학원 강사를 이제 몇 년 있으면 30년 가까이 하는데요. 예전에 10년 전, 뭐 20년 전에는 특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그래서 막 중등부터 특목을 준비하고 초등부터 특목을 준비하고 이게 막 뭐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입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반고보다는 특목의 아이들이 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어머니? 모르시죠? 그럼요. 저도 몰랐어요. 약 1,700개 고등학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특목고가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서영고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잠깐 작년도, 재작년도를 보니까 아마 7대3 정도? 그러니까 특목 아이들이 그 100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특목 아이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뭐 특목이 되고 무슨 서영고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건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특목고가 뭐예요, 뭐 자사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만 말씀드리고 저는 빠질 거고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났을 때 스카이반이랑 이제 메디컬 스카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들 특목고 얘기는 들으셨죠? 특목고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애들이 여기 나가서 어머님들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특목고라는 게 진짜 말하자면 특성 목적 고등학교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서울로 지원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 이제 갈 수 있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준화가 안 되고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겨 버려서 이제 뭐 인천 지역은 정해진 곳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인천에 갈 수 있는 특목고가 뭐가 있냐면 과고랑 그다음에 거기 어머님들 프린트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고랑 그다음에 국제고 그다음에 미추홀외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초등부가 없어요. 저희 학원은 중고등으로 이루어진 학교라서 과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 때 이미 고등수학까지 마스터해야지만 과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고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못 드리지만 이번에 길민주 선생님께서는 과고 진학하는 학생의 그 자소서를 봐서 과고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건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고에 대한 거를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 어머니께 프린트 보시면 저희 이제 인천 과고랑 진상고가 있다. 그다음에 뭐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보통 입학 인원이 한 80명 정도 돼요. 1학년에 80명. 예를 들면 2학년에 올라가면 한 학생 수는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4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학교를 그만뒀을까요? 조기 졸업. 조기 졸업. 이미 조기 졸업해서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이제 뭐 취업을 나가거나, 그럼 나머지 3학년쯤 되면 한 20명 정도 남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 난 싫어, 난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학이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 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과고고요. 예전에 한창 과고 많이 보낼 때 진짜 특목 열심히 할 때 과고 애들 막 수학 미친 듯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학교 교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책상에 앉아있고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과거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이제 국제고랑 미추홀외고, 이제 국제고랑 미추홀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죠. 자율형 사립고에는 한일고가 있어요. 한일고가 있고 포스코고가 있는데, 포스코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송도 신도시에 있는 포스코고랑 한일고가 있는데, 한일고는 대한항공인가요, 선생님? 대한항공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포스코고는 포스코 회사의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합격한 아이들의 일부 학생들은 정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스코나 한일고에서 대학에 입시를 성과를 낸 학생들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 소수의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나 의대 쪽이나 이제 뭐 그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포스코가 좀 많이 대학을 보냈더라고요. 의대를 좀 많이 보냈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좀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스코 쪽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고도 많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제고를 가고 하늘고를 가고 포스코고를 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되면 될 수 있게 해야죠. 3학년이 됐어요.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머님들에게 원비를 받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세한 걸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말이 길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특목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따로 한번 주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특목에 대해서 자세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설명회 개최하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진산과학고, 국제고, 미추홀외고, 인천하늘고 이렇게 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빨리 지루하시잖아요. 빨리 말씀드리고 워게 50 원점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 학원은 중학교 1학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수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영고로 들어간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의대 진학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천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머님들 인천에 여기 연수동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붙으면 학교에 플랜카드 걸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명 붙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김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은 서영고와 의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한 3, 4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성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스카이 반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존에 제가 데리고 있는 스카이 반 아이들이 이제 예비 중3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테스트를 봐서요. 이 중에서 소수 인원은 메디컬 스카이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반으로 진학을 합니다. 반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요. 고등부 내용에 대한 선행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될 거예요. 어머님들은 고등부 선행을 뭐 그렇게 많이 치려고 하냐, 너희 돈 벌어먹으려는 속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저 고등학교 2학년 딸을 가진 엄마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자, 첫째를 키웠는데요. 너무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첫째 딸 키울 때 전 한글도 안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거든요. 놀아라. 노는 게 너의 최고의 자유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입시 제도에 빠지니까 고등학교 내용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바치기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들께 제가 말씀 하나 드리자면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번 학기 1년 예비 중3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예비 중2 어머님들은 너무 지금 기회가 좋은 거예요.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요. 예비 중3 어머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 1년 동안 고등부 내용의 선행을 몇 바퀴를 돌았을지 얼마나 내용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갔을지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고등부 내신을 반응과 대학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어머님들께 설득과 이해와 솔직히 말하면 매스컴 통해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시죠? 뭐 인터넷으로 요즘 뭐 세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설명회를 하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진심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와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행과 스카이반, 뭐 메디컬 스카이반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1학년에는 사실은 스카이반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왔을 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말 어떻게 다뤄야 할지 1년 동안 지켜본 후에 2학년이 올라가면 스카이반을 만드는 게 저희 학원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원칙을 깰 거예요. 깨서 초등 의치안도 만들 거예요. 초등 의치안이라는 건 지금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있으시면 괜찮은데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끼리 보통 1년 과정에 중등과정과 그 다음에 고등과정과 해서 중학교를 끝나기 전에 고등과정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고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이렇게 했더니 조금씩 했더니 저희가 올해 성과를 보고 작년에도 의대 많이 갔거든요. 서울대 간 것도 아시죠?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성과가 보이더라는 게 보여서 그런 데이터로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해서 그럼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이 대다수잖아요. 초등을 원래 안 했는데 초등 의치안을 한번 만들어서
아예 이 아이들을 따로 관리해서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초등 의치안 수학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 의치안은 이제 실장님한테 학원으로 아마 담당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12월 마지막 주 22일인가요? 언제일까요? 아무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테스트를 보고 개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의치안반에 대한 테스트나 중등 선행, 고등 선행,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고요.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이렇게 또 많은 되게 잘생기시고 멋지신 어머님 아버님들 앞에 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다들 이해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신 부모님들 같으시면 이런 내용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디컬이랑 스카이반이랑 그다음에 의치안반 이런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특목에 관련된 거 진행되는 거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 제가 가르치는 반이 스카이반만 있는 게 아니라 최하위반 학생들도 있어요. 기존에 30점, 막 40점 수학을 맞았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 저랑 6개월, 8개월 공부하면 90점, 100점 맞게 만들 거고요. 그럼 영어 수학만 저랑 뭐해? 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들 2학년 1학기 처음 기억나세요? 역사랑 과학 점수 아마 받아오시고선 하늘이 무너지셨죠?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나? 그러셨을 거예요. 스카이반 아이들 제가 언니 붙잡아 놓고 막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그 플래너 잡아서 시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딱 1년이 지나잖아요.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이를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들은 저희한테 맡기셨으니 저희가 아이들과 상담하여 아이들을 끌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끌고 가는 게 저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오늘 오신 이유는 개정교육에 관련된 이 설명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김대한 쌤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메디컬 스카이반 형성되고 그다음에 1학년 스카이반 형성되고 나면 특목에 관련된 입시 설명회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등부 수학 대표강사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만 수업을 해가지고 사실 중등부 수업은 현재 그 스카이반만 그 고등선행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고등부 수업만 계속 오래 했던 사람이라 아마 지금 팜플렛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따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넣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2028 대입 그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학원 측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잡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크게 목차는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내신 5등급제, 그러니까 가장 바뀌는 큰 이슈를 갖고 이제 키워드를 적었어요. 그래서 내신 5등급제랑 수능 공통과목, 그다음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준점, 그다음에 이제 고교 선택의 견해, 그다음에 이제 수시랑 정시, 그리고 학산학원에서 어떻게 전략을 끌고 갈지, 그다음 마지막은 Q&A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보정이 잘 됐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생긴 친구 프린트를 좀 하나 빼주세요. 네. 미리 PPT를 그 약간 흑백으로 출력해서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92년생이고요. 그 고등부랑 재수종합반에서만 수업을 거의 한 9년 내지 10년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고등부랑 재수생들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린아이들은 가르쳐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도해보면서 항상 매번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르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고3은 늘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졸업했던 제자들한테는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이 믿고 따르는 제자한테 후회를 남기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하면 혹시 좀 유명하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머리 좀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계세요. 한성은 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잘 모르시나요? 그 머리가 좀 많이 벗겨지신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대치동에서 가장 큰 수학학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깊은 생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교랑 강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천 오기 전에는 그 전역한 이후에 안산이랑 대치동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좀 잘 포섭이 되고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받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 안산시 통합 전체에서 보통 1년에 고등부 수강생만 400명에서 한 450명 정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거의 입결은 제가 거의 다 보냈다고 할 정도로 일단 그쪽에서 최대한 먼저 1등을 좀 자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인천학원에 학사학원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일단 185명 정도 수강수 자체가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더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뭔가 나아가는 걸음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진행을 할 테니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능 교재 같은 경우에도 검수진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제가 또 다른 스텝이 내년 수능을 봅니다. 현재 10년째 수능을 계속 보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11년도 수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2분의 4년도죠. 올해 수능 국영수 다 맞았습니다. 전체에서 과탐에서만 4개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찍어 누르는 이유는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기꾼이 아니라 입증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국영수에 대한 전반적인 밸런스적인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메인으로 가르치고 있는 수학도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 그리고 제 그 신뢰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정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과정이 강사 생활하면서 총 2번이 바뀌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모든 섹터가 나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에 있는 내용은 원래 처음에는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내용이 많은 것보다 키워드를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방식이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숫자 얼마가 보이죠? 검은 색깔. 맞습니다. 9.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얼마가 보이죠? 4랑 11이랑 맞습니다. 요 그 검은 색깔로 표시가 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원래 기존에 내신이라고 하는 목차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9등급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빨간 색깔 뭐로 바뀌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등급이 좀 더 러프해졌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1등급 인원과 2등급 인원, 그 다음에 3등급 인원이 4랑 11이랑 23인 겁니다. 그래서 4%까지가 현재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 11%까지가 2등급까지고 누적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 4명까지가 1등급인 거고 정교 23등까지가 3등급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9등급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숫자가 바뀌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죠? 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의 1등급, 2등급, 3등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4%에서 10%로 되게 많이 늘었죠. 네, 그 다음에 2등급은 무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걸 앞으로 이제 불러오를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1, 2등급 받기가 상당히 치열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100명 기준으로 종교 11등까지가 1, 2등급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 34등까지가 1, 2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훨씬 아이들이 내신 등급 때가 수월해진 거겠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숫자가 좀 더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뒤쪽에서 이걸로 변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별시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된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는 혹시 이야기 드셨나요? 서울대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 학교가 괜한 학교가 아니겠죠. 그 학교는 2028년도에 어차피 아마 정시에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신도 어느 정도 반영될 거다라는 걸 미리 선포한 겁니다. 고려대학교도 이제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장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그 학교가 지금 2024, 2025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이유는
2018때 바뀌었을 때 갑자기 현동되는 그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미리 포석을 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만 보고 우리 아이 가면 이제 1, 2등급 시계 맞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다른 변별이 될 만한 장치를 같이 준비를 시켜야지만 제가 좀 이따 통합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3등급은 무려 몇 %까지인가요? 66이죠. 그러니까 3등급이 원래는 종교 23등까지였는데 종교 66등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몇 등급 선에 맞춰놔야 될 것 같습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이따가 가늠선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챕터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1번 내신의 등급이 9에서 뭐로 바뀌었다? 훨씬 등급 따위가 수월해졌다. 두 번째 웬만하면 몇 등급과 몇 등급에 들어가야 된다? 2등. 맞습니다. 그쪽에 준비가 되게끔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대평가 과목 수 증가인데 지금 아이들이 보는 그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예를 들어서 한 3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아이들, 지금 그 예비 중3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과목 수가 한 45개 정도로 늡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등급 따기 쉬워졌대 이럴 수 있는데 과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저까지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할당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 제가 데리고 있는 고등부만 봐도 애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바로 막 3, 4일씩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대평가가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은 부모님들과 입시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좀 쉽게 야 준비해서 1등급 받으면 되잖아.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좀 더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등급 따기가 예전보다 좀 더 수월해졌으면 미리 준비를 좀 시켜놔서 그 공부에 대한 할당량을 지금 어릴 때 준비를 시켜놓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목 수가 늘잖아요. 그 느는 부분까지도 서로 다 메꿔지게끔 진행이 돼야지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행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표준편차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학교가 이제 과학고예요. 과학고면 잘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잘하는. 그렇죠. 표준편차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준편차가 낮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표준편차가 크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다채로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있고 좀 머저리 같은 애들도 있고 좀 두루두루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천의 일반고 같은 경우와 이제 특목고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특목고 쪽이 잘하는 애들이 많겠죠. 그러면 특목고와 표준편차가 더 낮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표준편차가 없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표준편차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일반고에서도 되게 잘하는 학교인지 그냥 일반고인지를 몰라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연수고랑 옥년여고를 사랑해요. 연수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옥년여고보다 사실적으로 표준편차가 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연수고가 훨씬 더 잘하는 집단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옥년여고는 상대적으로 이 학교보다는 좀 머저리 같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야. 표준편차가 없어지게 돼버리면 이게 연수고인지 옥년여고인지 몰라. 제가 만약에 사립학교 교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남 8학군에 있는 웬만한 좀 좋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현재 학교에 다 적용을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 표준편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일반고 내에서도 교차가 안 나는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뽑는 입학사정관들이나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일반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매스컴들이 보면 특목고, 국제고, 뭐 외고 다 좋습니다. 좋죠. 거기는 앞으로 더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일반고로 진학하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준편차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도 되게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표준편차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옆에다가 코멘트 하나 달면 일반고 진학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정도만 코멘트를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상대평가 과목수 증가는 아이가 좀 부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표로 보기 쉬우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내신은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넘어올 건데 이게 수능이 또 바뀌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수능을 매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역이었던 11년도 수능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뭐 보고 저희가 과탐을 4개를 봤었어요. 그 탐구를. 근데 이제 저희 다음 애들부터는 이제 탐구가 3과목으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또 그러다가 탐구가 또 2과목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탐구가 4개에서 3개에서 2개로 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탐구 난이도가 점점 늘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높아져요. 4과목을 준비할 때 공부 시간 대비 투자되는 거랑 2과목이랑 같겠습니까? 요즘의 탐구 난이도는요, 정말 사악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저도 공부의 시작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원래 역도를 한 9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등부랑 중등부 때 역기만 계속 들었었어요. 공부를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좀 쪽팔리지만 8점이었습니다.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많이 억울했죠. 억울한 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땐 그거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수학 모의고사 100점을 딱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9월 그 교육청 모의고사였어요. 저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2자리 점수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1년 거의 반 넘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에 대한 지능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요즘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걸 잘 못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저희가 지금 뭐 스카이나 메디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제 너무 반갑게도 저희 반 한 애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붙었어요. 연수여고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그 10월 달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와서 면담을 하더라고요. 연수여고 전교일등인데 와가지고 막 선생님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공교롭게도 서울대 연대고대를 다 붙었습니다. 경영학과를. 근데 얘가 나름 내신 관리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수능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쪽 연수구에서 좀 괜찮게 한다는 여고의 전교일등조차도 밸런스가 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이 자리에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국어랑 수학은 보면 제가 뭐 더하기 뭐라고 적어놨죠? 맞아요. 공통은 국어는 이제 문학이랑 독서라는 부분을 봅니다.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총 17문항씩 출제가 되고 합쳐서 3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요즘 이것도 좀 기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매년 수능을 보니까 요즘에 독서는 사실 예전보다 지문의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보기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독서에서 지문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선지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좀 난이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이게 2023 구평과 2023 수능, 그 다음에 올해 윤석열 정권이 얘기했던 게 있죠. 6평 보고 나서 실러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좀 힘을 주고 있냐면 2024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올해 2024 수능은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은 좀 쉬워졌는데 문제를 선택하는데 24번이야. 앞에 지문을 읽었어. 1번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2번이기도 한 것 같아. 3번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대로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공부가 돼야 돼요. 제가 국어쌤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걸 3글자로 이제 문해력이죠. 문해력을 키우는 방식의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쌤들도 이번 방학 특강 때 문해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설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있으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지금은 이제 화법과작문이라는 과목과 언어와 매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법과작문은 아까 제가 비문학이라고 한 거 있죠. 그거에 그냥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쉬운 비문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언어 매체는 우리 문법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제가 아까랑 폰트가 똑같아요. 검은색은 지금이고요. 빨간색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나눠서 보는 거예요? 혹은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갖춰서 보는 거예요? 다 갖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할 게 없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통 과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은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수트에서 총 22문제가 나오고 선택 과목인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 이제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수능을 보고 좀 느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요즘에 직업에 대한 그 선호도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세대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메이저 공과대학이랑 지방대 의대를 붙었으면 본인이 공대에 풍운이 있으면 공대를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석차를 쭉 나눠보면 알겠지만 일단 의대로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치대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한의대로 채워지고 그리고 서울대가 나와요. 지금은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서울대가 메이저가 아니라 의치안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서울대가 채워지고요. 명문 약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한의대 아래쪽이랑 그 서울대학교 하위권과랑 좀 겹쳐요. 약대가.
그리고 수의대가 학교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수의대가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래요. 지방대학교 한의대, 예를 들면 그 작년 이래인데 지방대 한의학교랑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콩고면 탑이잖아요. 공대에서. 한의대 갑니다. 알아요, 애들이. 왜? 이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문직이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얼만큼 영향이 큰지 알 거예요. 사실 저도 그쪽의 한 분야 중에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의치한 쪽에 한 군데를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면 대한민국은 이 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메커니즘에서 딱 봐도 어떤 과목 선택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미적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적분을 저도 미적분 선택해서 봤는데 미적분 표준 편차가 148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적분 안 하면 보통 뭘 많이 할까요? 확률과 통계를 많이 해요. 기하를 왜 안 하냐? 기하를 몇몇 약간 좀 변태 같은 애들이 하긴 하는데 기하는 약간 좀 도형 쪽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요. 기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하가 좀 도형 쪽이 많다 보니까 미적이랑 기하할 바에 보통 미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확률과 통계가 표준 점수가 만점이 제가 보니까 137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아까 제가 미적분은 148이라 그랬죠. 확률과 통계는 137이죠. 표준 점수가 몇 점 차이가 나죠? 11점이면 비율을 좀 해드리면 이걸 갖고 이제 대학을 쓰려고 하잖아요. 정시에서. 그럼 이런 거예요. 미적분을 다 맞았어요. 확률과 통계로 다 맞았어요. 나머지는 다 동률이라고 봅시다. 미적분을 다 맞은 학생이 서울대를 붙으면 확률과 통계를 다 맞은 학생은 어디를 갈까요? 중앙대 상위과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표준 점수 11점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 편차가 커요. 제가 이번에 탐구 4개 틀렸다 그랬잖아요. 전체에서. 그러면 저도 사실 못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인서울 의대가 안 떠요. 탐구에서만 4개를 틀렸는데 인서울 의대가 안 떠요. 다 빨간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될 게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희망인지 모르겠는데 확률과 통계가 앞에 수원수투랑 합쳐져서 통합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들은 미적분 선택을 많이 하고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없게 하겠다 이거야. 근데 확률과 통계랑 이제 수원수투를 합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게 뭐냐? 지금 상경계열이나 문과 쪽 애들이 봤던 시험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미적분이랑 기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현재 발표된 그 계획안을 보면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한부분을 쪼개서 본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이거는 개설이 안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왜? 서울대학교가 옛날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공대를 들어왔는데 애들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온 거야. 근데 공대는 보통 과학에서 뭘 많이 해야 돼요? 물리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2월달쯤에 기초 핵심 수강 강좌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공부를 시킨 상태에서 입학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이 미적이랑 기하를 진로 과목으로 뺀 거에 대해서 현재 안건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섣불리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공통 과목은 그대로 끌고 가고 그 중에 누가 끌고 간다? 그렇죠. 빨간 펜으로 확률과 통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합쳐져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제가 영어도 좀 한마디 할게.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의외로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영어가 절평이 됐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좀 등한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잘 봐요. 이번에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이번에 영어 좀 어려웠어요. 영어쌤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현장에서 영어를 풀 때 좀 막히는 부분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원래 기본 피지컬은 저는 1등급에서 찍혔던 사람인지라 그냥 무난하게 풀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 뭐를 좀 반증하는 거 같냐면 제가 그 저희 스카이반 애들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지금 시간 많을 때 영어 공부 좀 많이 해놔라. 왜냐면 영어가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든 공부를 애매하게 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양이 줄어요. 실제 학원 가보면 고3 정도까지 끌고 갔을 때 봤을 때 영어를 계속 끌고 가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물어봐요. 영어 왜 그만두는 거야? 물어보면 인강으로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2등급 맞을 수 있어요. 개뿔. 못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냥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과목 학교쌤이나 학원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객관화가 된 상태에서 뭔가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영어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전 탐구라고 봅니다. 탐구의 별표 좀 하나 줘주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과학이랑 사회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제는 가본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통합 사회로 가요. 근데 이거 언제 배울까요, 부모님들? 고1 때 배워요. 고1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뭐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될 것 같냐면, 학원가들은 아마 마케팅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랑 과학은. 1학년 사회과학이 이제 수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사회과학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제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좀 봐봤어요. 봐봤는데 중학교에 나오는 사회과학과 70%가 겹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선행의 과학과 사회도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제가 어디랑 70%가 겹친다 했죠? 그러면 뭘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중학교 과정부터 열심히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과학을, 사회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일단 중학교 걸 열심히 해놔야 70%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질 거고, 통합이라는 얘기는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다 합쳐서 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들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다 시킬 거야 이것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사회과학을 좀 잘 준비를 시켜놓자.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수능을 보는 사회과학이 요즘 준비가 되겠다. 왜? 70%가 겹치니까. 70%라는 말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시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이겁니다. 아까 수학이 선택 과목이 3개였죠. 뭐였죠?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랑 기하랑. 근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좋아요. 대수랑 미적분 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인데 수원 이름이 대수로 바뀐 겁니다. 수학2가 미적분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통합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미적분과 기하의 경우 진로 과목으로 뺀다는 의견이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대체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막 초등학생, 뭐 중학생 미적분까지 나가는 경우가 심해요. 근데 요즘에 그 물리 원, 뭐 화학 원, 뭐 대치동 중학교 한 1, 2학년 되는 학생들이에요. 수학 2,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 이 정도까지 선행을 요즘은 최대한 안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미적분이 진로 과목이면 진로 과목이 참고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원 수투까지를 좀 더 심화시키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잡을 때 너무 무지막지한 선행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다. 선행을 할 거면 아이가 좀 비상하거나 똑똑하거나 욕심이 좀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하면 무난할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신처럼 표로 정리된 내용이니까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아까 제가 좀 예시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 스카이나 메디컬을 그래도 꽤 좀 많이 보내는 강사예요. 그래서 많이 보내는 강사고,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최근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맨 위에 숫자 보이세요? 검은 색깔 얼마나 보이겠어요? 저기는 현재 기준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서울대, 연대까지 합격자 했던 애들 내신 평균을 좀 내본 거예요. 제가 올해도 지금 수시 최종 나온 애들, 그 연수요고회가 서울대랑 연대랑 고대가 붙었고, 옥년요고회가 이제 연대랑 고대를 붙었고요. 임명요고회가 연대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최종 나온 애들이.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으로 기다리는 애들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도 다 이쪽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빨간색 뭐로 바뀌죠?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첫 페이지에 내신이 몇 등급제에서 몇 등급제로 바뀐다 했죠? 맞아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전문가들 의견을 좀 제가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한 10개 정도 봤어요. 나름 입시 전문 소장들이 다 한 영상을 봤는데 그 평균값을 좀 내본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게 뭐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언급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수의대, 약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은 그대로 다 1.0을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1.5랑 1.6은 현재 인천 지역 기준으로 좀 통계를 내봤는데, 여기에서 보통 성균관대나 중앙대학교를 좀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 이렇게 있으면 보통 서성한에선 성균관대를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는 좀 중앙대를 그래도 좀 더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 내신 성적이 1.5에서 1.6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빨간 펜 뭐로 바뀌죠? 예, 이게 이제 이 자녀분들,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이 정도 내신에 들어가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1, 2등급 때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늠선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인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천대를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인하대학교랑. 근데 인천대랑 인하대가 부모님 명문학교예요. 되게 좋은 학교들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상하게 이쪽에서 있는 게 싫어서 그런가 2.4랑 2.9는 현재 인하대학교랑 인천대 붙는 아이들의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그냥 빨간 펜 뭐로 보죠? 네, 1.4, 1.8.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2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절대평가는 아니지만 5등급제 내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보통 다 몇 등급 내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에 들어가야지만 집 근처도 갈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미리 발빠르게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대략 가능선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 필기하실 때 맨 위에는 스카이, 메디컬, 의치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성한, 중경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인하, 인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내신이 5등급제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딴 데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발빠르게 바꾸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대명문 서울대. 서울대는 올해 정시, 그러니까 작년도 정시 보면 내신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간에 말이 많았어요. 내신이 과연 큰 의미가 있겠냐.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면 사실 내신이 많이 낮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 서울대학교 붙은 아이들 내신 성적을 들어보니까 낮은 애가 한 2.2 정도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의 다 1.6에서 2.2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수능은 참고로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내신은 5등급제인데 수능은 9등급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 등급을 갖고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거에 대표적인 학교가 제가 좀 미리 찾아보니까 2025년 지금 예비고3 아이들이 올라갈 때 제가 찾아봤는데 고려대학교가 이게 많이 빡세요. 2025 입시 고려대 경영학과 논술 보이세요? 몇 탐 몇이죠? 이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합쳐서 숫자가 5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등급 3개, 2등급이 하나라는 얘기야. 이 고려대학교가 괜히 미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명성이 있는 스카이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집단들이 많이 모여있겠어요. 미리 선방을 치는 거야. 우리 2028년도에 어차피 대격부양이 될 건데 나 미리부터 체조 높여놓을 거니까 될 수 있는 놈들만 들어와. 그리고 오히려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나는 미동이 별로 없을 거야. 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을 거니까. 사실 지금 사합5가 어느 정도 체제냐면 의대 체제예요. 의대 체제. 웬만한 의대가 사합 5, 삼합 3 이렇거든요. 장난한 건데 지금 제가 예비고3 아이들한테 이거를 약간 좀 꿀이라고 해요. 수능 성적 잘 나온 애들. 이거 아마 엄청 떨어질 겁니다. 내신이. 논술이라고 명칭은 들어가 있는데 논술을 똥을 싸지 않는 한 그냥 몇 개만 좀 적고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을 겁니다. 맞춘 애가 거의 없어요. 여기 인천 같은 경우만 봐도 이번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반에 1단계가 6명이 붙었거든요. 인천 학산학원에. 근데 최저를 못 맞춘 애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지금 최저가 3합 6, 3합 7, 4합 7, 4합 8 이런데 4합 5가 생각보다 많이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수능을 좀 미리부터 대비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돼요. 왜? 결국 이걸 못 맞추면 못 가는 거야. 내신 높으면 뭐해? 내신 1.0이면 뭐해? 이것 때문에 다 걸려져 볼 건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수능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지역인재 축소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혹시 전라도에 있는 상상고등학교라고 알아요? 그 수학의 정석 만드신 분이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가 의대를 되게 많이 보낸 학교로 유명해요. 근데 이게 그 서울 대치동 강남 쪽 아이들이 상상고 쪽을 좀 많이 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라도가 현재 지역인재라는 전형으로 의대 선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1 애들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고1이죠. 그 애들까지는 지역인재가 원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나오면 지역인재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아이들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나와야지만 지역인재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를 반증하게 되냐면 지금 강남 8학군에 뭐 유명한 뭐 휘문고, 단대부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상상고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일단 지역인재를 못 써요. 실제 상상고의 그 입결을 봐보면 전라도에 있는 지역인재 메디컬로 정말 많이 대학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 애가 공부를 좀 해 하는데 곧 죽어도 의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짐 싸두고 전라도로 가자. 왜? 3년만 버텨 이 새끼야. 이런 거야. 거기서 내신 잘 따고 수능 체어 잘 준비하면 일단 의대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축소가 된다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자사고 기준으로 전국구 단위로 가는 게 메리트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두 번째,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죠. 근데 이것도 의대 정원도 잘 보셔야 될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의대 정원이 제가 보기에는 확대가 아마 지역인재 쪽에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쵸? 지금 지역인재 요즘 들어보면 뭐 필수 의료 진료 과목이 무너지고 있다. 아이가 다쳤는데 여기 가천대 길병원도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셧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붕괴 속도가 좀 커질 거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쪽은 사실 지방 쪽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쪽으로 좀 늘리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역인재가 축소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아이들한테는 베네핏가 있지만 우리 인천은, 대명문 인천은 수도권이에요. 못 가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나름 메리트가 분명 다른 부분도 늘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수도권 아이들 기준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의대는 중요한 게 제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학교마다 대학병원을 하는 TO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그 빅5, 우리 올림푸스라고 부르는 의대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여기를 재단으로 갖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쪽 메이저 대학교 학교가 TO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면 성형외과, 피부과, 요즘 뭐 뜨고 있는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쪽이 좀 편해요. QOL이 좋아요. 삶의 질이 높은 과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TO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 TO가 어디로 갔냐?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충남대 쪽으로 다 이동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거국이 앞으로는 자기가 레지던트나 전공을 배우기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교육부랑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늘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대 가기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빡세지지 않을까라고 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시에서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표현표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고를 봐도 괜찮다. 알겠죠? 정리해드릴게요. 지역인재 축소 6에서 3으로 바꾸시면 돼요. 6에서 3 숫자 6에서 3 필기해 주시고 6이 뭘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3에서 6이지. 네, 죄송해요. 3 화살표 6이죠. 원래는 그 지역에서 3년만 있었으면 지역인재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년? 6년이라는 얘기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의대정원 확대는 옆에 가로 열고 지역인재 쪽에 좀 더 메리트를 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사실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맨 마지막은 일반고가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랑 정시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위에 크게 통합이라고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통합. 이제는 이렇게 불가능해요. 저희 반에서 보면 정시 파이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시 파이터. 뭘까요? 정시만 하겠다 이거야. 근데 사실은 정시를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정시로 선택을 받은 거지. 내신이 개똥이니까. 그러니까 정시를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선택을 당하는 거야. 역으로. 그래서 실제 정시는 앞으로도 수능이 메인이면서 내신이 같이 결합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인서울의 명문 한 8개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 중앙대, 경희. 이 정도까지는 아마 내신 과정이 거의 다 될 거예요. 아마 여기는 부모님 보통 그쪽 대학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좀 준비를 잘 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시는 물론 지금 내신도 메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가 별표입니다. 수능 최저. 얘가 좀 많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최저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좀 미리 해라. 아까 했던 말 계속 반복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셔서 정시에서 뭐가 반영되는 대학이 증가한다? 그렇죠. 이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 이유는 큰 변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옆에다가 숫자 8을 좀 적어주시고 아마 상위권 8개 대학은 거의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깔고 가야 돼요. 내신을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수능이랑 모의고사도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시험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출제가 될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 말쯤에 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문제를 낼 거야 라고 예비평가를 올려요.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다 문제 풀어가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나올지 출제 기간 다 봐드릴게요. 근데 아마 그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과정이 매번 바뀌었을 때 결국 성공한 애들은 끝까지 자기가 할 본분을 다 하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 말이 안 통한다. 난 정시 파이터 할 거야. 그런 거 없어. 내신 수능 다 준비하자. 알겠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학인데 수학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바뀐 교육과정에서 국어랑 수학, 국어도 아마 혜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은 엄매랑 화작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엄매 선택하는 애, 화작 선택하는 애 나뉘어 있는데 이제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어 강사들 중에서도 문법을 잘하는 강사가 좀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좀 자랑이긴 하지만 우리 학산학원에 우리 국어쌤 2분 계신데 2분 다 출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제가 다른 강사님들 이렇게 막 잘 못해요.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분들도 최대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만 좀 얘기를 드리면 봐봐요. 물어볼게요. 부모님들 지금 만약에 수능 시험지가 앞에 있어요. 국어는 뭔가 도전해 볼 것 같죠? 왜죠? 그렇죠. 그 다음 뭘까요? 영어이지 않겠습니까? 알파벳 몇 개 끼워 맞춰가지고 볼 거죠. 수학을 볼까요? 잘 봐요.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표준 점수 반영이 안 된다 그랬죠. 원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국어는 제가 국어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깡통인 새끼도 현장에서 글이라는 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점수가 30점 내지 40점은 나와요. 맞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근데 수학은 우리나라에 이제 수포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애들은 깡으로 원점수가 몇 점인 거예요, 그럼? 빵점, 2점, 4점, 잘 찍으면 16점, 15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표준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데 원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수를 딱 봤을 때 격차를 i를 놓고 볼 때 누군가 선발을 할 때 이 원점수 기준으로 선발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갖고 기준을 많이 둘까요? 수학이겠죠. 수학을 보면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명백하게.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정이 수학 강사들한테는 좀 많은 기회의 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표현 점수 없어진 게 꽤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좀 미리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학산학원은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제가 아까 제 스펙을 살짝 얘기했던 이유가 저희 원장님이 제가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뽑는 능력이 되게 좋으세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나름 이쪽 학원에서는 연차가 제가 꽤나 높아요. 제가 올해로 5년차 강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온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2년차, 3년차, 4년차 저보다 연차가 많으신 분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진짜 하나같이 보면 열정도 많으시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은 학원은 그래요. 이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긴 하지만 결국은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정서가 당연히 수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 대표 강사로서 저희 학산학원에는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보시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깊고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1, 2년 차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좀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성격이 오면 왔어? 뭐 어떻게 됐어? 안 어울리죠.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저는 아까도 또 한번 또 느낀 건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현역이 간호학과였습니다. 제가 원래 중앙대 간호학과가 현역이었는데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저 간호학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잘. 근데 제가 처음에 간호학과를 나오다가 이제 두 번째로 전직을 했죠. 한의대로 넘어갔는데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지금까지도 제일 존경하는 직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호사분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산학원 쌤들 보면 진짜 저희가 머리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나아갈지 돈이라고 하는 측면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돈을 지불했을 때 최고의 서비스가 된다면 우리는 그게 이 지역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춘동 지역에서 우리가 싹 다 씹어먹었으면 좋겠다. 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 특강을 깔거나 뭔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뭐 돈에 미쳐가지고 뭐 까고 이런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겨울방학 특강도 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저분들이 저 특강을 왜 깔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문해력은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건데 우리 국어쌤들이 그 보니까 문해력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문해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많이 까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담당 국어쌤들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머니 한번 좀 뒤에 저기 부스 좀 볼 수 있나요? 뒤로 가보시면 국어랑 영어랑 수학 선생님 한 분께서 그 상담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이따 끝나고 뒤로 가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 플러스 선행은 저희 수학. 그래서 이 선행을 치는 게 나름 이유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사전 준비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전 과목 중에.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전 사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저는 진짜 영어 공부를 지금 기간에 정말 열심히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 학군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지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최고의 학군지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가보니 결국은 누군가가 절대평가로 남겼다는 거는 기회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실제 대학교 가보면 강남 8학번 출신 아이들이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 이미 영어 공부를 더 빡세게 시킨 거야. 왜? 우리는 우두머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좀 지금 시기 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해력은 국어고 단계별 학습 플러스 선행은 수학이고 사전 준비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쌤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한 거니까 각각 담당 쌤들이랑 좀 이야기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발표를 잘했나 보네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